재생에너지랑 이 전력계통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2인 삼각 달리기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한전의 역할과 과제, 오늘도 새로운 주제로 재미있고 심도 있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충남대학교 김승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환 교수입니다. 저번에 출연하셨던 김희태 교수님도 굉장히 동안이셨는데 못지 않으십니다. 사실 동안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젊은 것 같고요. 사실 마스크를 쓰면 더 괜찮은데 오늘 좀 아쉽습니다. 마스크 벗은 모습이 더 잘생기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이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송배전망 시스템, 즉 전력계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력계통, 생각보다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은데 지금도 전기를 잘 쓰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가 보죠? 네, 쉽게 말하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전력계통을 잘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들, 우리가 태양광 혹은 풍력 같은 그런 설비들을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2000년 정도에 1%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지금은 연간 발전량의 한 7에서 8% 정도. 그래도 한 7배, 8배 늘었네요. 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좀 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래도 제주도는 좀 더 높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주도는 한 18%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을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들이 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 중립 시대에 바람직하게 전력계통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력계통이 제때 구축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제가 듣기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도의 사례가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에 2030년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을 해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청정한 삶을 만들겠다라는 되게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뭔가 나왔나요? 10년이 지난 지금 살펴보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라는 거는 송배전망이, 그러니까 전력 계통이 실시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들이 발전을 했을 때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전력 거래소가 개별 발전 사업자들한테 너 출력을 조금 줄여줘 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도 그게 또 너무 많아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전력계통은 사실 수요와 공급이 항상 딱딱 맞아 떨어져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수요가 많아져도 혹은 발전이 너무 많아져도 전력계통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것을 제때 관리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제주도의 현재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전기 생산이 되어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 출력 제어를 하는 것, 그게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라는 단어인 것 같고, 그렇다면 재생에너지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어느 곳에서든 이런 계통이 불안정해져서 출력 제어가 발생하게 될까요? 네, 사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늘려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리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더 빠르게 전국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설치를 해도 송배전 설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 허가부터 준공까지 대략 2, 3년 정도 소요되지만 송배전 설비는
구축을 계획할 때부터 실제로 설치될 때까지 대략 5에서 6년 정도, 그리고 큰 대규모 설비들은 네.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나 배전망이 제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단순히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걸로는 네.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기존까지 썼던 에너지는 뭐 이런 뭐 출력 제어라든가 이런 걸 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에너지보다 이 재생 에너지가 개통에 더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것 같은데 기존 에너지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썼던 발전원을 생각해 보면 네.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가스 발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 발전원은 내가 연료를 공급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발전을 얼마만큼 내라라고 결정을 해주면 그만큼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네.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비들이죠. 근데 재생에너지들은 사실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날씨나 좀 어떤 계절 이런 그렇죠. 것들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출력량이 막 변동하는 그런 특성이 해가 떴을 때 태양광을 할 수 있고 바람이 불었을 때 풍력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구름이 지나가거나 네. 바람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불거나 하면은 출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네. 이거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원 중 하나입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결책도 마련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네. 이를 생각보다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관련된 기술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넘치거나 수요가 더 많거나 할 때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인접 국가들과 주고받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력계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접 국가들과 망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서 네. 우리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송전 설비와 배전 설비를 적기에 건설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력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전력 설비를 계속 건설해 왔을 텐데 이 재생에너지를 해서 뭔가 다를 것이 있나요? 사실 과거에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들은 거의 다 이제 해안가에 집중이 돼 있었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해안가에 집중이 돼 있었고 우리는 이들을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 전통적인 발전들보다 훨씬 더 수도 많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들을 연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투자보다 훨씬 어려운 투자라는 거죠. 과제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도 정말 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둘째는 개통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결국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수용을 해서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예측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도 예측을 잘하고 또 일주일 전에도 예측을 잘하고 하루 전에도 예측을 잘하고 1시간 전에도 잘하고 이렇게 훨씬 더 예측을 잘하면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발전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의 저장 장치, 저장 설비들을 구축을 한다면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ESS 이런 것들도 뭐 저장 장치로 네, ESS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인데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저장 설비를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산에서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산 밑으로 끌어다 쓰는 양수 발전도 있고요. 또 배터리를 활용한 그 배터리 ESS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저장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각각 저장 설비들이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서 이들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스토리지 믹스 혹은 저장 믹스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결국 재생에너지 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식으로 이런 저장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빠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제주 지역에 좀 더 포커스해서 좀 더 제주에 맞춘 그런 에너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주와 육지 간의 부족한 송배전망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HVDC 선로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선로들을 좀 더 많이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제주도 안에서 남는 전기를 잘 쓰기 위해서 많은 저장 설비들을 또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VDC 선로는 그럼 제주도랑 육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선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HVDC 1호선, 2호선이 존재하고요. 3호선을 짓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제주도가 훨씬 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양의 HVDC가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정도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장기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방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전력 수급 계획을 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전력 수급 계획을 짤 때 지금까지는 우리는 되게 소수의 발전원들을 가지고, 소수의 대형 발전원들을 가지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원을 먼저 위치를 다 정하고 그 다음에 송변전 설비, 송배전망을 이 발전원들과 수요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방법을 완전히 반대로 해보자 라는 것이 전력 수급 계획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가 너무 발달하고 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송배전망을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니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입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써보자 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랑 이 전력계통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종의 2인 삼각 달리기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좀 고려를 해서 최적의 입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이 입지를 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 분양하는 방식,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발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올 사람 손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모를 하는 형태인 거죠. 이런 방식이 되면 발전 사업자는 송배전망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한전 입장에서도 비용이 덜 들어가는 곳을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전력계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남과 동시에 전통적인 발전원들은 조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잘 설계하고 잘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편은 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전력계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